50개 파송으로 2000년 3월에 제가 파송식을 받고 2000년 4월부터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파키스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간단한 제 소개가 됐는지요? 아까는 됐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돌아오면 여러분께 꼭 감사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4월에 도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방치는 아니셨겠지만 전혀 저한테 푸시하지를 않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사람 앞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뒤에서의 후원이었습니다. 예, 선교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좌이든 타이든 보이지 않게 그 하는 압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남의 선교지 돌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감사하게 저한테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전혀 그런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껏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굉장한 감사였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도 외국에 사시지만 그 미국 거지가 한국에 와도 거지 중에 거지 그러니까 행세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때 그러니까 미국 거지가 바깥에 나오면 거지면서도 왕 행사를 하듯이 자기 본국이 잘 되면 저 나가 있는 우리들이 굉장히 기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요동치 않고 여기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저한테 주는 그 뭐라고 그럴까, 아까 우리 오구역 찬양에서도 있지, 요동치 않는 그런 것을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항상 저를 파송한 교회가 굳건히 서서 그 지역에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바깥에 있는 저에게도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저희 오빠가 사실은 작년 7월에 발병해가지고 대장암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12번의 항암 주사를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어떤 회복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오빠 사정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사정이어가지고 제가 파키스탄을 나올 때 저한테 SOS를 쳤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오빠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오빠한테 가서 한 6개월을 오빠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 추적 검사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근데 다만 시작에 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추이를 계속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빠 자신이 이렇게 간증하듯이 기도가 나를 그거 했다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12번의 항암 주사를 제때 못 맞았는데 자기는 12번을 딱 2주에 한 번씩 정확하게 맞고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파키스탄에서 왔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파키스탄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인디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샌드위치 마냥 찡긴 파키스탄은 항상 그 보리자루 마냥 그런 상황인데, 저 보시다시피 그 아프가니스탄을 등에 업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인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이란과 차이나, 그 다음에 아라비아 해로 이렇게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그 지도만 빼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뭐 같이 보이나요? 우리나라는 토끼나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 파키스탄 사람들 이거를 독수리의 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예. 저 파란 부분이 지금 인도랑 캐시미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캐시미르 지역이고요. 그게 이제 이 부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저 주황색 부분이 머리, 그 다음에 뒤에 저 노란 부분이 그 다음에 이 펀자비 턱 밑, 제가 있던 짙은 노랑이 이제 신드 지역인데 그게 이제 목 주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저렇게 생겼어도요, 우리나라의 3.5배, 뉴질랜드의 3배의 크기입니다. 거기에 인구는 1억 8천만이고요. 98%가 무슬림입니다. 지난 10년간 아까 맨 밑에 있던 타르 사막에서 10년간 호스텔 사역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르 사막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지역인데 거기에 한 2,200개의 마을에 저런 마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소식이 왔는데 타르 사막에 올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마을에 있지 못하고 그 양식을 구하러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밀 수확하고 그 다음에 그 면화 그 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렇게 사시게 되는데 저게 이제 먹는 음식입니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엌 살림 전부예요, 저것이.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에 밀만 있으면 그걸 저렇게 해서 음식을 드십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이나 뭐 아이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저기서 제가 사진 찍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좀 빼냈습니다. 저긴 항상 이제 동물이 같이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저 아저씨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몸만 크신 양반이 무슨 깡으로 애를 10명이나 낳아가지고 그 중에 3명은 이제 우리 호스텔에서 기르고 있고 지금 7명이 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2003년 8월에 우리가 호스텔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머리를 빡빡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타르 사막에 이렇게 같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에 이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 이를 가지고 호스텔에 오기 때문에 처음 오는 아이들은 이제 머리를 다 깎아서 저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초창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큰 아이들이 다 커서 저 조그만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 마덜텅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공용어는 우르드랑 영어인데 그거는 배워서만 되는 언어기 때문에 지금 마덜텅 쓰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런 큰 아이들이 자기네 마덜텅으로 어린 아이들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먹는 거예요. 보기에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저게 웰빙 음식입니다. 호일밀이거든요. 홀밀로 밀떡을 만들고 저렇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일단 호스텔에 들어오면 자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옷도 빨아야 되고 형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저렇게 뭐 내부에 청소를 할까 이런 것들도 다 아이들의 몫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호스텔은 일단 지금 여자 남자를 멀리 떨어져 놓고, 그러니까는 이 파키스탄이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 함부로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함께 하면 밖에 뭐라 그럴까,
밖에 우리의 요새 한국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극과 극으로 우리 컴파운드가 한 10,000평 되는데 남자 호스텔은 이쪽 구석, 여자 호텔은 저쪽 구석 그렇게 해서 분명히 떨어놓는데 분명히 또 밤에 보면 썸띵이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일단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청결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일단 선교는 자기네 가족이 지금 먼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호스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저렇게 세례받는 것이 참 이제는 용이해졌습니다. 시작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세례를 함부로 받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보고 그 아이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2000년 시작에 했던 아이들은 다 세례를 받은 상황입니다. 쟤네들이 자기네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4살 정도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푸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신청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구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제를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제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회가 한번 왔었는데 2010년에 타르 사막에 홍수가 났어요. 타르 사막뿐이 아니라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타르 사막에도 강물이 날 정도로 비가 엄청 내렸었는데 집들이 저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비가 워낙 오게 되면 이제 진흙이 물을 스미면서 이게 그냥 땅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SIM 채널을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자체 모금을 하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홍수 때 후원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저한테 한 1,200만 원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들 집을 그러니까 벽돌을 사고 그걸 해서 먼저 보내는 걸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우리 호스텔 근처에 이제 물에 빠진 곳을 우리가 가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이들과 그 트럭에다가 저 한 보따리가 한 일주일분의 식량인데 그거를 갖다가 저 사람들이 필요한 밀가루 넣고 그다음에 설탕 기름이 되게 중요하고 기름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이제 주변에 그야말로 이제 집이 다 물에 잠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얘네들이 가난해서 못 도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저 얼굴들 보는 것처럼 너무 신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선입관이었었구나. 그러니까 없어서 못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런 나누는 거에서 얘네들이 어떤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예, 구제라는 개념도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우리가 컴파운드를 청소하고 난 후에 저랑 이제 사진 한 장 찍은 건데요. 사실 지금 10,000평이나 되는 컴파운드를 갖다가 한 100여 명의 애들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 떨어뜨려도 좀 지저분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일이 그 청소를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스텔 안에서 어떤 공사는 이제 웬만하게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삽이며 뭘 다 들이대가지고 웬만한 건 그들 손으로 다 하는 이제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제가 떠나기 직전에 2014년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초창기에 빡빡머리로 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크고 이제 10학년이 되었고 저들 중에 10학년 중에 한 3분의 1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직업훈련센터를 갔고 3분의 1은 좀 더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남아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집안에서 빨리 장가 가라고 서두르기 때문에 또 집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저게 컴파운드 안에 있는 님 나무라는 거예요. 저 나무를 우리가 2007년에 저 컴파운드로 이사 가면서 심은 나무인데 약 7년 만에 저렇게 튼튼하게 자랐어요. 저 나무가
저희 사막이기 때문에 흰개미가 많아서 나무란 나무는 다 죽는데 저 나무는 그래도 좀 보니까 되게 씁쓸한 나무여가지고 벌레가 닿지도 않고 잘 자라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컴파운드 지하, 그러니까 수맥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파도 단물이 나와서 뭘 심어 놓으면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장을 찍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기르던 토끼예요.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안티를 같이 있었나 하는 걸 쳐다보지도 않고 잽싸게 자기네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텅 빈 그 만연평 되는 곳에 토끼랑 오로지 살고 있었던 게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2달이기 때문에 집에 가버리면은 그냥 그 경비원 2-3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킬 때 저에게 위안이 됐던 토끼인데요. 토끼가 새끼를 잘 난다고 그래서 갖다 키웠는데 뭐 언제는 하늘에서 매가 와서 잡아먹고, 언제는 들깨가 가서 잡아먹고, 언제는 들고양이가 와서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끝내는 새끼를 못 낳고 맨 2마리, 또 1마리 죽으면 또 사다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저 노란 토끼가 토끼를 8마리를 낳아주었어요. 이것도 어떤 상징이 아닐까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저는 이제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시작에 저게 SIM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저희 리더랑 굉장히 싸움 끝에 거기를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 10년 정도면 거기가 기초가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이 저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쓰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역을 넘겼습니다. 거기 제 뒤에 외과 의사 선생님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으로 해주세요. 예. 예. 외과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선생님 가족한테 이걸 넘겨드렸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직업이 이제 그 재정을 담당하는 거하고 남자아이들 담당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그분한테 넘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타르 사막으로 보내는 그 작업을 하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는 기초가 쌓여져서 어떤 다른 사역자가 와도 처음 저희가 그곳에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아니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예, 저는 이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오빠가 저렇고 그래서 혹시 그만두라는 말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약간 헷갈리기도 했는데, 우리 이 소녀가, 예, 이 말랄라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말랄라입니다. 파키스탄 소녀입니다. 17살이고 그 소녀가 15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버스에서 탈레반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그때 그 주변에 웨스턴들이 주선이 돼서 영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그 파키스탄의 상황을 전하는 그런 여자 소녀가 돼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 소녀가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사실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상황이 저래서, 아니면은 그랬더니 딴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러브콜을 보냈어요. 사실 파키스탄 안에 스테이션마다 굉장히 사람이 부족해요. 인력이 엄청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아바드에서도 저를 부르고 라호르에서도 저를 부르고, 그러니까 대부분 큰 대도시에 사역들이 넘치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불렀는데, 제가 이래봐도 고급 인력이거든요. 15년 경력에 우르두를 구사하니 뭐 어디서 안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긍심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꽤 쓸만한 인력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러서 한 번씩은 가봤어요. 가는데 문제는 다 알아요. 대도시가 편하고 모든 거, 뭐 여기 뭐 뉴질랜드, 영국 한국 로데오 거리 뺨치게 그런 데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을 건 다 있는 동네라서 대도시는 굉장히 살기 편하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뭐 건방지다는 둥, 어떤 분은 저에게 왜 자기를 학대하며 사나는 둥. 그러니까 제가 뭐 모지만 찾아다닌다고 저보고 자기를 왜 학대하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내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면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뭐 제 안에 쓴뿌리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뭐 나를 갖다 학대하면서 그냥 못 사는 오지 동네만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심장이 뛰어야지만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한 말 때문에 제가 하고 있던 교육 사역이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이 소녀의 말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파키스탄에서 하고 5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듯이 저희 미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올렸던 것이 여기까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파키스탄을 보면 저 그린 지역이 펀잡입니다. 1억 8천만의 인구 중에 65%가 저 그린 지역에 다 살고 있는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펀잡이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뭐뭐가 다 저쪽 펀잡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드, 제가 있던 그 밑에 남동쪽에 신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주황색 지역이 좀 사람이 좀 더 살고 가장 희박하게 서는 것이 가장 옅은 노란색의 그 부분이 발루치스탄입니다. 제가 펀잡 지역에서 우리 SIM 헤드쿼터가 펀잡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을 받고 언어 훈련이랑 문화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타르로 내려가서 10년이 있었고 그렇게 보니까는 파키스탄 안에서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은 지금 발루치스탄입니다. 발루치스탄은 인구의 그러니까 사이즈의 40%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750만에 해당하고 문제는 정부에서도 무시하고 저 동네가 이란하고 겹쳐지면서 아주 미움을 당하는 지역이에요. 정부에서도 손을 안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혜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저기는 100% 무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파키스탄 안에서 이렇게 폭발이 터져서 TV에 보여지는 것은 세 곳이에요. 저 카라치라는 맨 뒷곳하고 저 발루치스탄의 퀘타 그다음에 저 주황색 부분에 퍼샤와라는 곳에서 주로 터져가지고 이제 TV상에 보여지게 되는데 저 위에 주황색은 사실 2005년에 그 파키스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북쪽에. 그러면서 그때 그 NGO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 단체가 들어와서 그쪽 길을 열어줬어요. 크리스찬 그 NGO들이 들어오면서 그 교회들의 청년들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거기 그 릴리프 작업을 다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고무적인 것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는 파키스탄 현지인 교회에서 지금 무슬림 사역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지역이 저 주황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펀잡 지역은 원래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들어갔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신드는 뭐 카라치라는 웨스턴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저 발루치는 지금 현재 각 나라 대사관에서도 자국민이 못 들어가게 다 금지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역마저도 다 철수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퀘타에서 얼마 전에 그 수니와 시아가 그 무슬림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그 하자라족이라고 우리 한국인하고 똑같아요 얼굴이요. 그 청년들이 모스크 안에 한 200여 명을 거기를 쳐버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살벌해지는 상황이니까 각 단체고 뭐고 거긴 못 들어가게 각 나라에서 그를 막아놔가지고 발루치스탄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마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저 발루치스탄인데 어떻게 갈 것인가? 발루치스탄은 품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한국에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왔는데 지금 한국에 있을 동안에 저희 리더가 SIM 리더가 자녀 대학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잠깐 제가 발루치스탄을 언급을 했어요. 새 사역지로 발루치스탄을 품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지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품게 하셨으면 길을 열어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거기까지가 제 말이었는데 이 리더가 다시 파키스탄 들어가서
그쪽에 가까운 곳에 저 발루치스탄에 가까운 곳에 병원을 하고 계시는 ICF 리더랑 얘기를 하게 됐고 만남이 이루어졌고 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게 발루치스탄인데요. 발루치스탄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요. 예, 지금 발루치스탄이 저 빨간 부분인데요. 그 빨간 거하고 그 펀잡과 신드의 요 부분에 발루치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약 30분에서 1시간 반경 거리에 그 시카포로 크리스천 하스피탈이 있습니다. 다음 돌려주세요. 예. 이 병원은 약 45년간 됐고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45년간의 그 명성이 그 지역에서 그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 무슬림조차도 저 병원을 보호해 줄 정도의 평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그 우리 리더끼리 만났을 때 그 마침 그 시카포로 병원 안에 그 환자들을 기도해 주는 걸 우리는 뭐 교회 안에 원목이라고 하는데 그쪽 영어 텀으로는 뭐 프레어 레이디로 하는가 봐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러니까 리타이어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모양이어서 한 명 자리가 생기면서 그때 마침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세컨디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글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 자리도 준비해 주셨고 일할 자리도 준비해 주셨고 그냥 저는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그 외국인은 그런 거 있잖아요.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왔니? 가서 일에 이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문서를 잔뜩 쓰고 지금 교환하고 사인을 받고 지금 그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저는 이제 내년 5월에 시카포로 크리스천 하스피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에 있으면서 저의 듀티라고 할까요? 그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그걸 하면서 저는 거기에 오는 발루치 사람들이 그 병원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접근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 머리 안에 떠도는 단어들이에요. 그쪽이 100% 무슬림 창의적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교회 포맷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학교라는 거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대안학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의 아이들 예수님같이 소수의 12명의 제자들 이번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서 제 머리 안에 항상 기독교 세계관이니 기독교 가치관이니 기독교 철학이니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 맴들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왔더니 플레이 그룹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적인 것 같아서 또 그것도 한번 배워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 성경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더 뜻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암흑에 거니지 않을 것이다.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예, 파키스탄이 특히 그렇습니다. 영적 어둠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도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자다가도 두 아파트 사이에 가운데서 폭탄이 떠서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 최근에는 그 와가보드라고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매일 세레머니가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 터져가지고 또 졸지에 55명이 돌아가시고 어느 분들은 교회에서 터져서 교회에서 돌아가시고 모스크에서 돌아가시고 지역은 4개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2015년은 발루치스탄을 품으려고 합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주셨듯이 저와 함께 하셔서 또 발루치스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